배우 조승우는 이름 석자로 자신을 증명하는 실력파 배우입니다. 그의 연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조승우가 곧 장르다 라는 슬로건을 외치곤 하는데요. 어느새 40대에 진입한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커리어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비밀의 숲 시리즈로 팬들을 설레게 했던 조승우는 2021년 새 드라마 시지프스로 돌아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첫사랑, 범죄자, 냉철한 검사, 그리고 이제는 판타지물의 주인공까지 조승우는 모든 캐릭터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놀라운 확장력을 보여주는 배우인데요. 여기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조승우만의 뮤지컬 세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우 조승우를 만나보겠습니다. 조승우는 1980년 출생입니다. 일남 일녀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후 엄마와 누나를 지켜야 된다는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자라났다고 합니다. 조승우는 뮤지컬에 먼저 뛰어든 누나를 보며 배우의 꿈을 키웠기 때문에 뮤지컬 배우가 되기를 희망했는데요.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뮤지컬이 아닌 영화배우로 데뷔하게 됩니다. 조승우의 데뷔작은 2000년 당시 제53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거장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전이었습니다. 당시 단국대 연극영화과 교수의 추천으로 큰 욕심 없이 오디션을 본 조승우였지만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데뷔하게 된 일화가 유명합니다. 주인공 이몽룡으로 출연한 그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작으로 칸에 입성하는 최초의 남자 배우가 됩니다. 이후 2001년 영화 아미지몽에서는 목걸이의 정령인 아미와 사랑에 빠지는 남자 주인공 지훈 역으로, 후아유에서는 게임 기획자 지형태 역으로 출연하며 활발하게 영화 필모그래피를 쌓아갑니다. 이름이 뭐예요? 승부욕에 불타는 캐릭터. 당시 후아유로는 시네21이 선정한 한국 영화의 유망주 배우 7인에 선정되기도 하는데요. 그의 자연스러운 연기는 춘향전으로 운 좋게 데뷔한 신인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조승우라는 이름 세 글자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2002년 조승우는 영화 H에서 풋풋한 청년 이미지를 벗고 섬뜩한 연쇄살인범을 표현해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2003년에는 멜로 영화의 교과서로 꼽히는 영화 클래식에서 준하 역을 맡아 손예진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준하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눈이 보이는 척 연기하는 장면은 클래식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배우 조승우로서도 클래식은 조승우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각인시킨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다음으로 조승우가 선택한 영화는 2005년 개봉한 마라톤입니다. 조승우는 영화에서 자폐증을 앓는 마라톤 선수 윤초원 역을 맡아 실제 인물이 된 것처럼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역시 전국 누적 관객 수 500만 명을 넘기며 흥행했고요. 조승우는 이 영화로 화제성과 연기력을 모두 잡아 선배 배우들과 함께 실력파, 연기파 배우라는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다음 해인 2006년, 조승우는 영화 타짜에서 우연히 목격한 화투판에 끼게 된 고니 역으로 출연하는데요. 당시 김혜수, 백윤식, 유해진 등 쟁쟁한 선배 배우들 사이에서 밀리지 않는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남루한 삶을 살아가던 가난한 청년이 점점 타짜로 변해갈 수 있었던 동력은 조승우가 가진 연기의 힘에서 나왔다고 감독과 배우는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 당시 조승우가 27살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가 이미 20대에 완성된 연기력을 가진 대단한 배우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2008년 개봉한 영화 9970에서는 실존하는 록밴드 데블스의 리더 상규 역을, 2009년 개봉한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에서는 순수한 면모를 지닌 무사 무명 역으로 수혜와 호흡했습니다. 30대의 조승우는 영화 복숭아 나무, 암살, 내부자들, 명당 등 굵직한 영화에 출연해 짙어진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2015년 개봉한 암살에서는 의열단 단장 김원봉 역으로 출연해 세심한 연기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김원봉이라는 실제 인물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개봉한 내부자들에서는 정의구현을 원하는 검사 우장훈 역으로 출연해 이병헌, 백윤식과 선 굵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조승우의 드라마 이력은 비교적 최근부터 시작합니다. 2012년 방영한 MBC 마의, 2014년 SBS에서 방영한 신의 선물 14일과 2017년 방영한 TVN 드라마 비밀의 숲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마의에서 조승우는 말을 치료하는 마이에서 시작해 어이가 되는 실존 인물 백광현 역을 연기했습니다. 데뷔 13년 만에 첫 출연한 드라마에서 그는 극 시청률을 단숨에 1위로 올리고 그의 MBC 연기대상의 대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또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조승우는 2014년 신의 선물 14일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는 전 강력계 형사 기동찬 역을, 2017년 비밀의 숲에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검사 황시목 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조승우가 곧 장르다라는 평도 여기서 나옵니다. 조승우는 비밀의 숲으로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배우로서도 남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이후 그는 드라마 라이프에 이어 비밀의 숲 시즌2로 돌아왔는데요. 모두가 기다린 시즌2는 현장을 기반으로 긴장감 넘쳤던 전작에 비해 다소 전개가 늘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승우는 새로운 이야기 전개 속에서도 황시목 특유의 예리함과 엉뚱한 반전 매력을 보여주며 극을 이끌었고 이제는 시즌3까지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조승우는 JTBC 창사 10주년 드라마 시지프스를 통해 처음으로 판타지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천재공학자 한태술로 출연했는데요. 한태술은 잘나가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여전히 자신을 엔지니어라고 소개하는 뼛속까지 공학도인 인물입니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처럼 명석한 두뇌와 실력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엄청난 재산까지.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인물인데요. 갑자기 찾아온 비행기 추락 위기 속에서는 미울 정도로 침착한 대응과 능력으로 승객들의 생명을 구해내 국민 공대 오빠로 불리기도 합니다. 조승우는 때로는 소년미 넘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10년 전 형의 죽음 앞에서는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마를 극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온 구원자 강서혜, 배우 박신혜와의 연기는 전에 없던 투샷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조승우는 어떤 장르를 만나도 작품 속 인물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극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실력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말 그대로 믿고 보는 배우인 셈인데요. 이처럼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활약한 조승우지만 사실 그의 연기 생활 중 단연 빛을 발하는 장르는 뮤지컬입니다. 조승우는 영화배우로 데뷔한 그의 가을, 뮤지컬 의형제의 거린 역으로 뮤지컬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조승우가 자신의 은퇴작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아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후 그는 명성황후, 지하철 1호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카르멘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2004년 출연한 지킬 앤 하이드에서 조승우는 1인 2역 역의 지킬을 맡아 흥행을 성공시켰습니다. 대중과 평단은 입을 모아 조지킬의 연기를 극찬했고요. 그는 당시 객석 점유율 98%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는 등 한국 뮤지컬계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같은 해 트랜스젠더 록가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헤드윅에 출연한 조승우는 소름 돋는다라는 평을 받으며 스크린과 무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톱스타로 성장. 2006년 렌트, 2007년 맨 오브 라만차, 그리고 2011년 조로, 2012년 닥터 지바고 등의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극을 자신의 것으로 휘두르는 조승우만의 에너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승우는 2019년 지킬 앤 하이드에 이어 2020년 초 스위니 토드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2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공연은 한국 초연 15주년을 맞아 막을 연 맨 오브 라만차의 9번째 시즌입니다. 스크린과 뮤지컬, 브라운관까지 넘나들며 전천후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조승우. 조승우의 필모그래피는 주로 묵직하고 강렬한 캐릭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극이든 자신의 에너지로 흡수해 조승우만의 장르로 개척하는 그의 에너지가 놀라울 따름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작품에서 어떤 소름 돋는 연기를 보여줄지 무척 기대됩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배우 이야기. 취재의 경험을 담아서 다시 쓰는 배우 사전을 만들어 봅니다. 영상으로 만나고 싶은 배우나 의견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